오늘도 하염없이 노트북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다고 경험 없다고 포기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취준생의 든든한 멘토, 그 헤드헌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이신 최현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DIY 자기소개서 코너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앞으로 시청자가 보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멘토님과 함께 철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자 한 분의 이력부터 자기소개서, 또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만날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력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자, 오늘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정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그렇죠. 보겠습니다. 좋네요. 프로필을 제가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자, 남성분이시고요. 남성분. 취미와 특기는 축구, 자전거 타기. 신체 조건이 좋아요. 네, 경력은 2014년에 수학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나 봐요. 강사님. 그리고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네. 학점은 3.17점. 아, 이럴 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생일인가요? 네, 그리고 대외 활동으로는 네. 2014년에 정부의 녹색기술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네.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했었네요. 네. 자격증으로는 네. 한국사 검정시험 2급과 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네요. 오, 신기하네, 배. 근데 운전면허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너무 이따가 알아보도록 다 하죠. 갖고 있는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환 씨가 촉이 네,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지원자 어떤지 좀 촉이 오나요? 일단은 전기전자공학부이다 보니까 뭔가 전구도 좀 잘 갈고 뭐 뜯어보고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생각에는 네. 취미랑 특기가 이제 축구랑 자전거 타기잖아요. 이 프로필을 봐서는 운동을 좀 좋아할 것 같고 네. 왠지 좀 식스팩이 있을 것 같고 예. 아마도 좀 하석진 씨를 닮은 공대 오빠? 뭐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 제 취미랑 특기가 네. 축구랑 자전거인데요. 거짓말. 일단은 뭐 환경보호 캠페인도 좀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격이 좀 꼼꼼해 보이고 뭔가 분리수거도 좀 잘할 것 같고 굉장히 네. 사회적인 그런 뭔가 책임감이나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꼼꼼하지 않으면 이런 걸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희 멘토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멘토님 어떤 부분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이제 두 MC님께서 좋은 점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방송이라 네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3.17 학점의 축구랑 자전거 타기면은 네. 놀았던 분입니다. 100%. 아, 그렇군요. 네. 시험 기간에 축구하고 네. 시험 전날 자전거 탔던 분이에요. 아, 그 그리고 정도군요. 녹색기술센터 후원을 받아 네.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이거는 참 제가 이런 경력은 처음 봅니다. 사실은 녹색기술센터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있어요. 근데 후원을 받아 대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했다. 사실은 전공이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간 것이 네. 이분에게는 거의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잘하신 거예요. 이분은 한국전력의 이제 송배전 직무 지원자인데 네. 지방 근무로 갈 확률도 있고 전형적인 공대생 남자 스펙인데 궁금한 거는 병역이 만약에 여기서 장교 출신이라면 네. 스펙이 굉장히 올라가요. 장교는. 네. 근데 병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드리자면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네. 면접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분명히 잘 노시는 아까 그 하석진 닮은 오빠가 아니라 유재환 씨 닮은 공대 형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축구 자전거 좋아한다니까요. 면접 때 굉장히 어필이 알겠습니다. 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좀 학점을 보면 3.17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높죠. 보면은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면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제가 듣기로 이공계 학생들은 좀 그 학점 전공 점수가 좋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고고 익선이라고 토익점 어학 점수와 다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이분이 남은 학기에 이제 사계절이 부족한데 네. 계절이 많으면 계절 학기를 계속 들어서 높일 수가 있겠지만 네. 학점은 여기서 좀 투자를 많이 안 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즉 공사공단의 취업 준비를 잡으신 건 이분으로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 학점이 낮은 거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공사처럼 어떤 학교에 대한 차별이 크게 없는 공사공단이나 이제 정부 산하기관 쪽에 네. 입사를 준비한다면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공 지식에 대한 필기 시험을 공부하고 네. 그 공사에서 보는 인적성공사 공부를 한다면 면접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잘 볼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 그래도 우리 세 명 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3.17이라는 이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학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직접 보내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학점을 많이 본다는데 정말 학점이 중요할까요? 라고 이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줬어요. 예, 어떨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죠. 답을 드리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고민해도 되지만 바꿀 수 없는 뭐 성별, 병역 의무나 학교, 네. 학점, 네. 토익 점수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을 학점을 많이 본다는데 정말 학점이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본다고 해도 중요해요. 대학생으로서 학사건 초대저리건 간에 학점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다른 것에 투자를 해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바꿀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그냥 마음은 편하게 그냥 포기하여라. 포기하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학점 관리 여신이 또 우리 보미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나 이 한 학기 남은 이 주인공에게 조금 학점 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나만의 그런 스킬들이 있다면 조금 베풀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 미담을 이제 생성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뭐 그렇게 네. 뭐 학점이 엄청 높진 않았지만 아, 그 높았죠. 그래도 좀 비법을 공유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결 관리. 네, 출결 관리만 기본적으로 잘해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파라디 출석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죠? 그 교수님께 한 수업당 네. 3번 이상 꼭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수업당 3번 이상. 네. 그러면은 나의 뭔가 어필.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께 제가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라고 네, 네. 하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예. 학점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역시 보미 아나운서 이런 꿀팁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지 제가 진짜 가슴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일단 궁금해지는 게 오늘의 지원자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내심이 강한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운동도 좋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학 학원에서 이 학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아이들을 좀 상대한다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이나 이런 어떤 그 참아가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융통성도 그렇고. 혹시 보미 씨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과외라던가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전혀 오. 없고 저는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사랑을 가르쳐 봤. 그렇군요. 네, 빨리 예. 멘토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소서에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자기소개서만 놓고 본다면은 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가 제 일단 조언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했다. 네. 뭐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 시절 네네. 이런 쓰지 말고 그럼 뭐라고 쓸까요? 세븐일레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혹은 그렇죠. 수학학원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카운셀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인턴십은 도움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단어 하나로 이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자기소개서만 놓고 본다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는데 네. 수학학원에서 했던 일 중에 본인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게 어떤 거를 나한테 좀 사회적 내공을 쌓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격증 부분도 한번 볼까요? 한국사 검정시험 2급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 있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자격증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고민 함께 볼게요. 네. 이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증이 2개 이상 있어야 서류를 통과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떨까요? 선생님? 취업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서류를 물론 가산점 포인트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2개 이상 있어야지만 통과가 된다. 뭐 1개가 있어야 된다. 4개가 있으면 유리하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네.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한국사 시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입사 준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죠. 종합 교양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 시험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듯이 네. 이분도 뭔가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뭐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든지. 혹시 공무원 준비를 살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도. 공무원 준비에 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느끼기에도 이분이
사실은 이 전공을 했을 때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게 되게 의아했어요. 웬만하면 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이분이 다른 시험 준비를 했다는 걸로 유추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놀았다는 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네. 하나. 근데 저는 아주 놀았다는 사람 같아요. 느끼기는. 그러니까 축구랑 자전거 타기를 두 개 좋아하는 거면은 네.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마지막 조언을 좀 짧게 드리자면은 네. 서류 통과와 자격증 개수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한국전력 한 군데만 봐야지 뭐 여기만 노려야지 그렇게 준비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폭넓게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공사, 뭐 공단, 뭐 기업체도 같이 볼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지 통과된다 여기만 꽂혀서 준비하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해야 될 거는 한국전력이 목표라면은 한국전력에서 보는 그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어요. 네. 그걸 N으로 시작한 모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시험 준비에 좀 올인을 하고 면접 스타디나 프레젠테이션 연습, 집단 토론 연습을 통해서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격증 개수보다는 필기 시험과 면접 준비에 좀 더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재한 씨는 이력서에 적어야 한다면 자격증에 뭘 적을 것 같아요? 혹시 남들과 다른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전 자격증이 없어서 솔직히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자격증을 쓸 때 저희는 굉장히 좀 불리함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혹시 본피 씨는 그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 관련 자격증, 노스 마스터라 이야.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면서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이야. 그 정도밖에 없네요. 저도 사실은. 아니요, 이 정도도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프리미엄급입니까? 특히 모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유한 분들이 부유. 많이 아니에요. 아, 부유해요? 시간 있으면 다 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되게 편협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예. 오늘의 주인공을 다시 돌아와서 네. 이분이 지원하는 곳이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음. 재한 씨는 한국전력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한전이요. 네. 누진세. 누진세. 누진세 너무너무나 걱정돼서 에어컨을 잘 못 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요새 전력난이 또. 그거 낮춰줄 수 없는 거죠. 한번 재현 씨가 직접 부탁을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하면요. 이게 100대 기업 안에 속한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아, 정말요? 이 전 세계 100대 기업이 제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하게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함전하면 정말 대기업이니까요. 네, 그렇죠. 남부럽지 않은 연봉에 그야말로 신의 직장, 신의 꿈의 직장. 직장으로 불리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에서 지난달 7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하반기 신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전에 입사 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기업에서 지방 근무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방 생활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젊은 분들이 지금은 취업되면 어디든 근무지가 상관없다. 네. 인도를 가든 뭐 지방에 있건 울산에 있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네. 한전은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요. 네. 지방 근무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이별할 거 이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지방으로 가시도록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의 직장 우리나라 대표하는 최고의 공기업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뭐 요즘 신입으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커리어에 대해서 자기가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한국전력에 입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롱런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가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는데 일단은 필기가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한 한전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전력에서 보는 필기 시험이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네. 범위가 없어요. 봄이요?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말고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해요. 방정식 시험 문제부터 방정식. 뭐 맞춤법, 상식 다 나옵니다. 그거를 왜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갖고 이제 센스나 소위 말하는 지능 지수, 인성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네. 시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인데 그 시험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일할 인재를 놓치는 케이스도 있어요. 과학만으로 사람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한다면은 한국전력 시험 외적으로도 본인의 자기 개발, 두뇌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잠시 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유료로 강의를 듣거나 그러기보다는 교재를 몇 권 사서 네. 잡지 보듯이 편하게 만화책 보듯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상생활하면서 공부를 해라. 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전에 지원하는 오늘의 지원자. 자소서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PR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지원자가 작성한 한국전력 자기소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항목이 있네요. 어떤 거죠?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아, 어렵다 벌써.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렵게 잘 보이게 좋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했을 때 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제 질문에 답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원 분야에 필요한, 즉 예를 들면 뭐 내가 사무직에 지원했다. 네. 대졸 사무직이라면 사무직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이 받은 교육이나 네. 전문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위탁해서 받은 직업 교육이 있냐 그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써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그래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 특징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조언했던 건데 네. 모든 경험과 교육 내용을 자기가 지원한 희망하는 직무에 연결을 무조건 시켜야 돼요. 진짜 아까처럼 스펙이 사실은 없는 분이거든요. 인턴십도 없고 기사 자격증도 없죠. 받았던 교육도 없고요. 뭐 녹색 단체에서 했던 그 뭐 문장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활동밖에. 근데 그분도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필할 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직무에 대한 능력을 지원 분야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한국전력 무조건 직무 연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항목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원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기술하십시오. 또는 이제 경험을 기술할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 경험 또는 활동 내용, 이제 활동 결과에 대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있네요. 아, 어렵고 길어요. 이게 두세 번을 읽어봐야지 좀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멘토님 주인공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나요? 지금 그 주인공이 네.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거를 보면은 네.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 바이트를 너무 꽉 채웠어요. 그래서 소제목은 있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점자들이 소제목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장황한 글로 여기기 때문에 지루해요. 그래서 소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사실은 글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이 저는 딱 보고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 싶을 정도로 잘 썼어요. 문장이나 비문도 없고 문법, 맞춤법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기소개서 원하는 답이 반복적으로 해서 설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을 좀 간결하게 핵심만 쓰는 버릇이 좀 길렀으면 좋겠다. 네.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방송이라고 해서 굳이 제가 그 시청자들 위해서 잘 쓴 내용을 억지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썼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조언 드리자면은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기업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때 좀 고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노렸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공기업은. 다른 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이분이 공대생이잖아요. 네. 공대생분들이 좀 글 쓰는 게 아무래도 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특히 이 들었어요. 글자 수, 이 숫자에 갇혀서 실수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공대생분들뿐만 아니라 문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면 1,500바이트면 1,500바이트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700에서 1,000바이트 정도 사이. 실제로 그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때 저희가 헤드헌팅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듣는 얘기가 많은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꽉 채웠을 때 화면이. 끝에 막 물음표 같은 게 막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간격을 좀 공백을 끝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비유를 좀 해야겠죠, 제가? 네. 그러니까 아, 예. 이게 두 분이 이제 뭐 카톡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길게 왔어요. 예, 굉장히 길게 어떤 왔어요. 요청사항이 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좀 숨이 막히잖아요. 어우, 네네. 그 짧게 핵심만 오는 게 좋죠. 예, 예, 예. 그 적절한 비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흔한 실수가 공대생분들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컨셉으로 가는 경우가 맞춤법이 특히 많이 틀리는 게 뭐 아나운서로서와 로써 이런 거 틀리는 거. 그럼 진짜 어른들은 인상 써요. 굉장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못 쓸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외래어의 남용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모티콘 자기소개서 절대 쓰면 안 돼요. 자소서에 이모티콘을 쓰는 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귀엽네요. 이모티콘 그게 그 어떤 좀 예술적인 부분을 크리에이티브한 쪽을 강조하는 부분에 어떤 자유양식 자기소개서라면 이모티콘이나 뭐 그림 같은 것도 어필이 되는데 네. 한국전력 같은 데서 그랬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 일단 단락, 구분, 구성, 흐름, 맞춤법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소제목에 대해서는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소제목. 예,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거나 네. 핵심이 추려지기 때문에 소제목은 어필을 되게 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 같은 느낌이에요. 네. 소제목은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아까 재한 씨가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이 눈에 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중성, 군 제대 이후 수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제가 맡은 반의 학생들은 집중을 잘 못하고 성취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중! 자, 줄지 말고. 자, 원인을 분석해보니 한 반에 속한 학생들이라도 개개인 모두 학업 수준이 다르고 또 원하는 목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진도 등의 데이터를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이는 30점, 동이는 100점. 저 80점이라고 나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다른 요구사항에 맞춘 최적화된 강의와 첨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재환이는 구구단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야? 동이는 틀린 문제 복습 위주로. 굉장히 편파적이네요. 이런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 방식을 바꾼 지 2달 후 학생 전원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와우! 이런 경험에서 저는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뭐 실제 충성 이런 건 더 자기소개서인 줄 놀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용은 특히 끝에 저는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나왔으면 사실은 그냥 수필인데 네. 수필과 자기소개의 차이는 자기를 어필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네. 자기의 일상을 쓰는 것은 수필. 자, 그래서 자기소개 내용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잘 쓴 점, 잘못된 점에서 수학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라는 표현, 굳이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을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네. 좋지. 예를 들면 네. 굳이 시간제 강사라는 표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하더라도 그 본인의 포인트 점수가 쌓이는 시간과 맞아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면접관님들은 눈으로 보면서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간제 강사 이런 데서 눈이 끌려서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네.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체인지만 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고칠 부분 저는 없다고 보고 오. 예,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잘된 부분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경험을 자소서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얘들아 모여봐.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하자.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정부 녹색기술센터의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 정부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저희 배에 사업을 맡겼습니다. 참, 경험도 없는 핏덩이들이 이걸 할 수 있겠어. 저는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다뤄야 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업을 정해진 기간 안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진행한다 라는 뚜렷한 비전을 팀원들에게 제시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짜요! 깜빡대! 파이팅!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밤을 지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는 팀원들의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정부 담당자에게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짝짝짝짝! 자, 이 경험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 제시와 팀원들의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좀 에피소드를 좀 더 자세히 나열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멘토님이 그러네요.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제 멘트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죄송해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의 반복이고 재미가 없어요. 아까 수학 강사, 수학 선생님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보면서 그냥 좋은 말의 반복 그리고 바람직한 단어 네. 틀린 문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환경 관련된 이쪽에 자기가 왜 시작을 했는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했었다부터 나와서 네. 거기서부터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재는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잘못하면 자기소개서가 빵점이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면접에서는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걸 네. 보고 내용은 관심이 없고 왜 녹색기술센터 후원을 받는 사업을 진행한 이 동아리에 왜 활동을 했냐, 어떤 마음으로 네.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마 막힐 거예요, 분명히. 네. 이 자기소개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소명의식과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특급 처방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이잖아요. 네. 어느 분식집게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MC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최원석 네. 멘토님처럼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미 씨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저부터 할게요. 네. 소제목을 카피라이터처럼 써라. 야,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뭐 굉장히 좋은데 소제목이 지금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어허. 이 소제목 주목받는 소제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재한 씨는요? 저는요, 다음 내용이 상상되도록 써라입니다. 오. 미드를 보시면은 딱 끝날 때쯤 시점에 다음화가 너무 그립고 너무 재밌게 그게 딱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 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재미없게 모든 내용이 딱 마무리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흥미롭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계속하는 말이지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담당자들의 그 관심을 끌어일으킬 수 있도록 흥미로운 단어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처방전이 더 도움이 됐는지 멘토님께 한번 평가를 들어볼까요? 이거 우리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떨리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네. 다 그러니까 비겼습니다. 오. 비겼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재미 있어야 돼요. 읽는 사람도 예. 기계가 아니라 네.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제목 어필 중요합니다. 거기서 선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방을 네. 날려야 돼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네. 분이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멘토님께서 평화주의 자세요. 그렇죠. 저희가 싸울까봐. 맞아요. 공평하게 싸우면 또 기가 막히게 싸우는 여자. 이겨야지 그 다음 싸움을 죄송합니다. 손이 또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까지 확실히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멘토님께서 직접 예상 질문을 뽑아 오셨다고요? 예, 이 정도 스펙이면은 대기업에 입사가 가능하십니다. 공대생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공기업, 공사 그 중에서도 한국전력에 입사하고 싶은지 그 솔직한 이유를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첫 번째 제가 먼저 질문이에요. 다시 네, 볼게요. 하세요. 네네. 제가 알기로 한전이 10년 만에 흑자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흑자가 난 이유가 한전의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올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흑자가 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입사를 해서 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활용해서 정말 흑자를 많이 나서 우리나라 세금도 좀 덜 낼 수 있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야. 예, 이분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실제 한국전력 면접 때 꼭 이렇게 답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베스트 답변. 예, 맞습니다. 예. 와. 역시 보미 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네. 거의 좋은 시력에 가까울 정도로 낮습니다. 공무 시력. 예, 그죠? 그렇죠. 네. 3.17로 기억하는데 네. 학점이 이렇게 낮은 대신에 무엇을 얻었는가 학창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체력이 국력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 타기에 조금 더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운동선수가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어떤 일을 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해서 제 체력을 길러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송배전 업무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육체적인 어떠한 일이 좀 노동이 생각되는 그런 직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만큼은 일단은 저희 체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지방에서. 그 운전하기보다는 그 전기 자전거 생산하는 거요? 타고 예, 이동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좀 어필을 하는 쪽으로 얘기했으면 예.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식이군요. 이런 예.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답변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두 분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네. 윗선에다 부탁을 드려서 두 분 다 채용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실제로. 왜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면접관이 말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면접의 정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면접에 정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잖아요. 2는 정답이죠. 근데 1 더하기 1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 생각에 10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만 하면은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어필을 잘하셨고 채용 인원이 한 명이라도 늘려서라도 둘 다 채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구직자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야, 혹시 이 우리의 답변이 구직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